제가 어떤 사람의 문해력과 글쓰기 능력을 알아보고 싶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독후감을 쓰게 시킵니다. 독후감을 쓰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긴 글을 어떻게 읽는지, 어떤 것을 중요시하는지,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또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글을 쓰는 능력이 떨어지고 책을 읽는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의 책과 독후감에는 공통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데나 그어진 밑줄입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책을 읽다가 중요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전부 다 밑줄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책을 보면 밑줄이 그어진 부분이 그어지지 않은 부분보다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중고서점 같은 데를 가면요, 누군가가 쳐놓은 밑줄이 그어져 있는 책을 보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정말 책을 못 읽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부분들에도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독후감에서 무작위적으로 인용을 많이 합니다. 책을 보고 그 여러 가지 문장 중에서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좋아 보이는 문장을 가져와다가 독후감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오늘의 한마디, 이 책에서 건질 만한 한 문단 같은 식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책에 있는 문장을 자기 독후감에 옮겨서 써넣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상론, 이것이 좋았다, 별로였다, 어렵다, 나쁘다, 재밌다, 같은 평가에 의존한 독후감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비평하고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나한테 이 책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그냥 재미가 있었는지, 어려웠는지, 이런 인상에 기반해서 글을 쓰는 것이 독해력이 좀 떨어지고 책을 못 읽고 글쓰기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 독후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읽고 책을 읽으면 사실 아무리 읽어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사람들이 내가 책을 100권을 읽었다, 200권을 읽었다, 또는 1000권을 읽고 독서 노트를 작성했다 같은 식으로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과 실제로 얘기해보면 남은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책을 잘 읽는 것이고 그것을 기반해서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독서의 핵심 기술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단어,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책에는 핵심적인 단어와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하나의 단어,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지게 전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책을 읽어가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 책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글만 읽고 넘어가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요식업 컨설팅하는, 식당 컨설팅하는 그런 프로들을 보면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남들이 다 하는 걸 안 하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불편해하거나 있어야 될 것들이 없는 경우거나 없어도 될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이 컨설팅 하는 사람이 사장님한테 아니 대체 이런 짓은 왜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별화란 단어를 어디선가 읽거나 들었지만 그 개념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뭔가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면 그것이 전부 다 차별화하고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핵심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개념을 읽기 전보다 못한 상태가 돼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핵심 단어와 개념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엔 핵심 문장, 핵심 명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단어가 포함돼서 어떤 문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명제는 책의 주제이자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파트마다 이런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씩 뽑을 수 있을 거고요, 그것들은 합쳐서 책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책은 잘 쓰여진 책이라면 특히 몇 가지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작가가 책에 나오는 핵심 명제, 문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읽어보는 것입니다. 책에는 핵심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 데이터, 주장들을 펼쳐나가면서 핵심 문장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 논리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이 타당한지, 합당한 논리 구조인지를 분석해보고 비판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현실은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빛을 우리가 관측했을 때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 변하게 되는 이중 슬릿 실험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측할 때 우리의 정신이 이 세상의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심상하는 대로 현실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위한 논리적 뒷받침의 근거로서 이 사람은 관측 효과에 의한 빛이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는 이중 슬릿 실험을 대고 있구나. 어떤 논리적 연결 구조가 있는가? 이게 과연 타당한 논리 전개인가를 비판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핵심 메시지와 그를 뒷받침하는 논리 구조를 분석하고 비판해보고 여기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또는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내 코멘트를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책을 제대로 그때 가서야 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